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정보 소개합니다. 전라남도가 구제역 전남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 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농장별 확인 작업에 나서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주 교통카드 한페이 카드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정조국을 영입한 광주FC가 올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 동안의 세금을 정산하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세금 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만들기 위한 쓸만한 정보를 김철원 기자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문을 연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이 아침부터 여의치가 않습니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 때문에 접속자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이렇게 공제 항목을 클릭만 해도 내용들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는 종이로 출력을 해서 회사에 제출을 해왔는데 올해부터서는 종이로 제출하지 않아도 이런 내용들이 온라인으로 회사 측에 전송이 됩니다. 전산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증빙 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겨서 보완해야 합니다. 작년과 달라진 공제 항목들이 많아서 전산화가 됐다 하더라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공제 항목들이 많습니다. 부양가족 소득 기준이 완화돼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마련 저축 납입액도 작년에 2배까지 올라서 최대 96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작년보다 늘었을 경우 올해부터는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몰아줘야 환급에 유리한지 혼란스러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19일에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맞벌이 부부 코너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거기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네.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이 밖에도 세무 관련 NGO 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홈페이지에서 실제 환급 사례를 통해 직장인들이 몰라서 놓치는 공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전라남도가 구제역 전남 유입을 막기 위해 이동 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거점 소독시설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설치한 데 이어 전라북도와 경계 지역에 있는 영광군 등 4개 군에 11개 이동 통제 초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농장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농장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북 지역 돼지의 타 지역 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남해안 김양식어장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올겨울 바다 농사를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제철인데도 채취할 김이 없고 달리 대책도 없어 무심한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양식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장흥 등량만. 가까이서 살펴본 양식장에는 앙상한 김발만 남아 있습니다. 왕성하게 자라야 할 김엽채는 거의 떨어져 나갔고 파래 등 잡태만 끼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채취 작업으로 한창 바쁠 때이지만은 보시다시피 어장마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올겨울 김 생산량은 지난해 절반에도 못 미치고 김 가공 공장도 멈춰서는 날이 더 많습니다. 제가 이 김 산업을 시작한 지 한 30년이 넘었는데 금년이 제일 작황이 안 좋고요. 김발 양식하는 어민들도 수확도 못하고 아주 고충이 심합니다. 지난 가을부터 비가 자주 오고 바닷물 수온까지 높아서 갯병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이나 매생이 같은 해조류의 그 수온은 적정 수온이 8도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8도에서 5도가 적정 수온인데 지금 현재 수온은 9도에서 10도, 약 한 2도 정도, 1.9도에서 한 2도 정도가 지금 높은 형편입니다. 이처럼 김 작황이 부진한데도 경기 침체로 수요는 줄고 가격도 부진해 어민들이 2중 3중고에 처해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교통카드 한페이 카드를 오는 30일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대중교통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 교통카드는 그동안 부산과 대전, 전남, 전북 등 전국 13개 시도 지역에서 호환됐지만 수도권에서 이용이 불가능해 불편을 초래해왔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해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혁신도시 인근에 산업용지를 마련해
에너지 관련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을 담은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기본 구상에 관한 용역을 독자적으로 발주했습니다. 광주시도 남구 지석동 인근에 연구기관과 관련 기업을 입주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상생을 표방한 시도가 불협화음을 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MBC는 지역사회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 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객관적 사실만을 전하는 보도와 별개로 때론 냉철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실체적 진실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입니다. 삼성전자의 광주 생산라인 이전과 관련해 황성철 보도국장입니다. 일주일 전 윤장현 광주시장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길에 윤장현 시장은 생산라인 이전 계획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안에서는 확실한 답을 못 들었다는 뜻이겠죠. 삼성전자는 영업상의 기밀이다. 혹은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미래에 협력업체나 그 가족, 즉 광주 시민은 없는 걸까요? 직접 고용인원 3,000명에 협력업체 180여 곳, 여기에 딸린 직원과 가족들을 합치면 아마 수만 명은 될 텐데 생산 라인을 슬그머니 회의로 빼내면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야속하게도 삼성전자는 이들에게 미래를 선택할 여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광주 MBC가 일부 생산 라인의 베트남 이전설을 보도하기 전까지 쉬쉬했기에 하는 말입니다. 쉬쉬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막대한 피해를 예감하면서도 슈퍼갑인 삼성이 두려워서 내놓고는 하소연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계를 대표한다는 상공회의소나 경영자총연합회 같은 경제단체는 그 흔한 성명서 한 장 내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우선 자기 살기가 바쁜 탓인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선거 때 일자리 운운하고 민생 경제를 말한다면 참 비겁하고 염치 없는 일일 겁니다. 다 말하지 못하더라도 삼성은 이제 말해야 합니다. 지난 2011년과 2014년 광주 공장의 생산 라인을 회로 이전할 때처럼 몰래 떠난다는 것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답지 못합니다. 광주 지역 경제를 함께 일궈온 파트너로서도 무책임하고 의리 없는 일입니다. 이번에도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밝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떤 생산 라인을 어디로 옮기는지 또 빠져나가는 대신 무엇을 채울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혹자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수십 년 함께 땀을 흘린 근로자들 없이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지와 성원 없이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대답을 요구하는 건 기업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 광주 시민과 지역사회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달라는 주문입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인 드라마 제목을 빗대 요구합니다. 응답하라 삼성전자. 데스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공격수 김호남이 떠난 자리에 국가대표 출신 정조국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강력한 공격수 영입으로 6강을 노리는 광주FC 전지 훈련이 한창인 광양 캠프에 다녀왔습니다. 박재욱 기자입니다. 국내 리그 데뷔 13년 동안 84골 23도움을 기록한 특급 골잡이. 올해 31살로 아직 기량과 체력 모두 어느 팀 간판 스트라이커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제2의 축구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 최근 전격적으로 광주FC에 입단했습니다. 저희 젊은 선수들이랑 저희 베테랑 선수들이랑 같이 힘을 합친다면은 전혀 두려울 것도 없고 저희는 도전한다는 입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저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결과 갖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조욱과 함께 트레이드를 통해 광주FC 일원이 된 미드필더 조성준, 광주 축구 중심을 잡아주던 임선영 선수와 수비의 핵이었던 정준현 선수 군입대로 생긴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챌린지에서 많은 경기를 뛰었지만 클래식에서는 첫 경기니까 제 이름을 좀 알리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지난해 시즌 초반 선전에도 불구하고 상위 스프릿 진출에 실패한 광주FC는 올 시즌에야말로 이를 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루어질 태국 방콕 전지훈련은 체력과 저중력 극대화를 위한 훈련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이 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구를 좀 하고 싶고요. 또 보는 관중분들은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강주만의 색깔에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로 기량이 더해진 강주FC. 올 시즌 6강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강주FC의 겁없는 질주가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지욱입니다. 일주일 가까이 이어졌던 추위가 주말에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더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은수 기상캐스터입니다. 일주일 내내 제법 차가웠던 날씨. 누군가에게는 겨울은 겨울답게 조금 추워야 좋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것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뎅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까지 불면 어린이나 노약자들의 병출에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며칠 새 좀 열이 나고요. 콧물이랑 기침 이런 게 심해가지고 병원 찾게 됐어요. 광주에서도 최근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독감이 확산되면서 질병관리본부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4월, 6월까지도 독감이 계속 유행하니까 꼭 지금 맞아주시면 대개 6개월에서 1년 정도 저항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길게 이어졌던 이번 추위는 오늘 낮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주말에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낮 기온이 10도 가까이 올라 포근함이 감돌겠고 야외 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한파 속에 일요일 밤부터 화요일까지 남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파 속에 독감 환자가 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박성수 제2대 광주전남연구원장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두 지붕 한 가족이라는 광주전남연구원의 현 상황을 서둘러 타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해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명 경영, 열린 경영, 참여 경영을 통해 시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연구원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남구 봉선동 3익 2차 아파트 주민들이 114만 9천 원을, 포스코 아파트 주민들이 300만 원을, 광주광역시 북구관내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차이나 프렌들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이 중국 총영사를 접견했습니다.